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얀 옷차림을 했는데요. 제 모자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프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제가 그 문화부장 할 때 십수년 전에 그 대학 졸업생들, 우리나라 주요 미술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술 전람회를 그때 처음으로 열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미술 전람회 이름이 아시아프입니다. 올 여름에도 열립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아주 실비로 좋은 그 미래의 세계적인 그 작가가 될 수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20대 그들의 그림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제 어, 상의 티셔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부터 해야 돼. 그 아메리칸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옷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그래서 동네 산책 나가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투표 안내문, 선거 공보. 아마 여러분 사실은 댁에도 지금 다 이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미 개봉하신 분도 있고, 지금, 그래? 있어? 하고, 우편함 지금 열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선거 있을 때마다 이런 이제 선거 공보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온 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상당히 두툼하게 그 여러 공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지만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내문이 있네요. 이렇게 A4 용지 하얀 종이 하나 인쇄가 돼 있어서 제가 투표하는 장소가 어디다? 그곳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일 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경매장 1층. 이제 걸어가기는 좀 멀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등재번호 3726, 3727. 저하고 제 처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을 하라. 아마 그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그다음에 자동차 면허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물론 그날이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날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하면은 차량을 제공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댁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거동하기가 나는 걸음걸이가 편하지를 못해. 이제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살고 계시는 곳에 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이건 공통일 겁니다. 차량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사전투표를 하실 분, 4월 4일, 5일 이틀간 하실 분들은 또 그 기간에 어디로 가라. 이런 안내문이 여기 함께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이걸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어떻습니까? 저 사는 곳이니까. 이제 맨 앞장에 지금 두툼하게 선거 공보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공보물인데 기호 순서대로 이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호가 1번이 민주당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 이제 이런 건데, 민생 파탄, 정권 심판, 1번 안태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홍천연색 칼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돈을 좀 들인 그런 뭐 공부물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장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페이지 칼라 인쇄물입니다. 뭐 이거 준비하느라고 간단치 않을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페이지를 딱 열자마자 제 2페이지에 들어있는 그 후보의 신상 정보입니다. 이거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경을 칩니다. 네, 이거 잘 써야지. 이거 허투루 썼다가 나중에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직전에 알려지면은 각 투표소마다 이 후보는 네, 선거 공보물에 예, 신상 정보 안내가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뭐 이런 말도 나중에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나이가 몇 살이다. 그 다음에 학력, 어디 나왔다. 이 사람도 불문과 나왔네요. 저하고 전공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경력은 뭐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재산 상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상정보, 그 다음이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사항, 병역사항을 만기 제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 병역 면대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재산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세금 납부 또는 체납한 것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과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3년 5월 20일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제가 추정컨대 당시에 벌금 100만 원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액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운전면허 다시 땄을 겁니다. 그 뒤로 다시 땄다면 말이죠. 다음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색. 네, 국민의힘 더 큰 광주 황명주와 함께. 이제 아마 주자 돌림 그 가군을 맞춰서 이 선거 슬로건을 만든 것 같아요. 더 큰 광주 황명주와 함께. 입에 올라붙기 좋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행정학 박사 황명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는 전부 몇 장인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후보도 6장이네요. 더합 12페이지짜리입니다. 미리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서로 돈 많이 쓰지 말고 12페이지로 그렇게 하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약속했나? 그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인적상 나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대학 때 행정학을 전공을 했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광주시 조직위원장을 경력으로 적어놨습니다. 이제 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은 7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 5천만 원. 후보자하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병역사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아까 민주당 후보는 상병 제대인데, 이제 이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저하고 같군요. 저도 육군 병장 만기 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체납 이런 것들 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 돼 있고, 전과 기록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그러니까 여기 1, 3 돼 있죠?
지역구는 1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는 3번 찍어주세요. 이제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스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당이 아닌 곳을 홍보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1번 그리고 비례정당은 저 3번 찍어주세요. 얼핏 이렇게 들을까봐 이 사람은 여기다 뭐라고 해놨느냐 이런 이거 꼼수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석삼조다. 일석삼조. 그 한글 작은 글자 보이십니까? 일석삼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 번만 하는데 정권 심판도 하고 민주 승리도 하고 민생 회복도 한다. 그래서 일석삼조다 해놨는데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에서 받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을 홍보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호를 뜻하는 것처럼 1번, 3번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쪽으로 전문가 계시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관련자 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됐는데요. 일석삼조. 그러나 기호처럼 똑같은 아라비아 숫자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낌이 얼핏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비례대표, 이 사람은 비례대표 후보여서 그런지 이 신상정보가 지역구 후보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명단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 적혀 있고 또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는 나이, 그 다음에 경력 뭐 그 정도가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그 당 차원의 공약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국민의 미래 4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 후보의 공보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 4번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비해서 일단 뭐 2번, 4번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다. 공보물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2번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안 보이죠? 오로지 국민의 미래 기호인 4번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에 비해서 국민의 미래는 정직하다. 공보물로 봤을 때는 정직하다. 2번을 여기다 곁들여 쓰지 않는 그런 정직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역시 그러나 이 민주당 쪽은 몇 페이지인가요? 하나, 둘, 세, 8페이지네요. 장수로 넉 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미래도 역시 장수로 넉 장이고 8페이지. 여기는 바로 후보들 모습을 이렇게 쭉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 역시 여기는 후보 이름과 사진 그리고 본인의 각오 한마디씩을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1번이 최보윤인데요.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포부, 자신의 각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뽑아주시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여기다 다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2, 3, 4번까지 봤죠? 5번이 누굴까요? 네, 5번이 여기에 바로 녹색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5번 보이시죠? 네, 5번이라는 거를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요. 5번. 네. 그래서 5번에
정권 심판 정의롭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그 후보들을 쭉 얼굴을 여기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공보물의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딱 2장, 4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는 이 녹색 정의당에 대한 오랜 지지자들이 있고 여기는 또 일정 부분 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뒷장 표지에 노회찬 이미 고인이 됐죠. 그분의 자전거 타는 사진이 여기 실려 있네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이분에 대한 어떤 저분을 평가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읍소를 한다 할까요? 그런 거고 녹색 정의당의 오랜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의 모습은 이 공보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상정은 보이지 않고 노회찬이 보입니다. 그 다음 네 이낙연당 한번 보시죠. 새로운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새로운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후보들 이름을 다 집어넣는 그런 공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장짜리고요. 지금 제가 한 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사이즈가 큰 한 장, A4용지 기준으로 본다면 한 석 장쯤 되고 그래서 6페이지면서 한 장. 이게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모습입니다. 맨 앞에 이낙연 대표 모습 있고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후보들 모습도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들도 여기 다 모아놨나요? 그렇지는 않군요. 이제 그리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의 모습 여기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정통 민주당 계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준석 당 한번 보실까요? 네 개혁신당 이렇게 됐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7 오렌지색 개혁신당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니까 이 당은 놀랍게도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가운데 있네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당의 대표인가요? 후보도 아닌데 그렇군요.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이준석 있고 왼쪽에 양양자 있고 조응천 있고 네 금태섭 제가 지금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다가 김종인 공관위원장 모습을 해놨네요. 그 정도 대접을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아무튼 이준석의 개혁신당 글쎄요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몇 표나 얻고 어떻게 당선될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기호 8번 조국혁신당 아닙니다. 기호 8번은요 자유통일당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자유통일당 8번.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는 곳에는 아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준 그 정당들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러니까 이낙연당, 이준석당 이쪽에서는 저 살고 있는 곳에는 지역구 후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그냥 8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역시 비례대표 후보들 이름만 쭉 열거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것은 자유통일당 대표의 얼굴 사진을 커다랗게 넣어놨습니다. 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예, 광화문에 자유통일당 집회가 있으면 이분이 아주 단골 연사로 나와서 크고 우렁찬 목소리도 강연을 해서 저는 광화문에 주말에 일하러 나갔다가 아주 자주 듣게 된 그분이죠.
장경동 목사의 모습 여러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 공보물의 첫 장을 보면은 이 당이 지금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립니다. 결국 전신상으로 커다랗게 해놓고 뒤에 이 당 기호 9번은 하얀색으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뭐 몰라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역구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은 이 조국 혁신당 표지 사진은 역시 조국 팔짱 낀 모습이네요. 글쎄요, 이 팔짱 낀 모습이 좋은 건가요? 대개 정치인들이 사진 찍을 때 팔짱 낀 모습을 피하거든요. 관망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혹시라도 비칠까봐 그러는데 아마 조국 대표도 참모들하고 상의 끝에 그래도 팔짱 낀 모습으로 가자 뭐 이랬는지 아무튼 팔짱 낀 모습으로 공보물에 첫 장 사진을 이렇게 인쇄를 했다는 게 매우 특이하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여기가 지금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페이지짜리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을 봤더니 10년은 너무 길다. 역시 조국 사진. 예, 죽으나 사나 조국 사진으로 승부를 본다. 이런 것 같아요. 10년은 너무 길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대통령을 조기 하야시키겠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거, 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선거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들어와 있는 면면을 보니까 박은정, 황운하, 신장식, 차규근, 김형현 다들 범죄자이거나 범죄 혐의를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이 전관예우로 엄청난 지금 논란의 회오리 바람 속에 휘말려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을 종식시켰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보물에 조국 사진이 몇 장 들어있을까요? 8페이지짜리 공보물에 조국 사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전신 사진으로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조국 사진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조국 사진으로 끝났습니다. 이 8페이지짜리 조국 혁신당 공보물에는 조국 사진이 10장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호 15번, 정당 기호 15번, 여기도 비례대표 후보들만, 여기 지역구에는 이제 출마자가 없다 이러는데요. 당 이름이 국가혁명당. 네. 대표가 이제 허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A4 용지 딱 한 장짜리입니다. 앞뒤로도 허경영이고요. 앞에도 허경영, 뒤에도 허경영. 2페이지, 한 장짜리. 그 다음에 33번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비례대표 후보를 내있는 자유민주당 33번 여기 비례대표 후보가 8명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과 오늘 선거 공보물 그리고 안내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인물을 보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당을 보고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곳에 어떤 후보가 어떻게 출마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누구인지, 민주당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사실은 고백컨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십수차례 선거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 또한 그러하고, 뭐 비례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그 정당에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이지, 그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양심,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그냥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제로입니다, 제로. 그거 했다가 쫓겨나간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태섭. 자기 양심 바른 소리 했다가 쫓겨나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왜곡된 정치 구조 속에, 그 프레임 속에 우리 정치는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단 접어놓고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 투표를 할 때는, 국회의원 투표는 어차피 그 정당의 통일된 당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 구조이니만큼 정당의 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투표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말. 누구 얼굴인지 아시죠? 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료시민. 동료시민. 저 잘 아는 지인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런 양말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에게 실비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짧게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이미 했습니다. 빨간색 양말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커리커처가 새겨져 있는 양말입니다. 여기 동료 시민 글자 보이세요? 빨간 글씨. 네, 동료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양말도 있고, 또 이런 양말도 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양말을 많이 신는 그런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기 티셔츠도 있습니다. 네. 아유, 동료 시민 빨간색 티셔츠, 앞에 부분도 또 동료 시민 빨간색 티셔츠도 있으니까, 이거 혹시 나도 저거 입고 어디 집회 있는데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락하시면은 전화번호가 1588-0642 1588-0642로 전화를 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주말에도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는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고급진 걸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료 시민, fellow citizen. 네, 앞뒤에 다 그런 작은 글자. 아까 보여드린 건 뒷면이고요. 이건 앞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셔츠 필요하시면 1588-0652. 그리고 선거는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을 보고 찍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